좋아요, 구독.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달러화가 매파 연준의 반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세의 힘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에 해왕 마스터님은 동의를 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정확하게 솔직하게 좀 얘기 드려야겠죠. 네.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아, 정반대 의견을 네, 가지고 계시군요. 정확하게. 네. 저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정말 언론 플레이예요. 저거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슈를 많이 다루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슈를 보고 계속적으로 내용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네. 정말 저런 내용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요. 아, 그러니까요. 오히려 방해만 하고 이제 네. 팩트에 대한 전달을 정확히 잘못한 거죠. 지금 어떤 달러가- 부분이 잘못되는지 좀 시정해 자, 주시죠. 정확하게 최근에 달러가 약반등이 올라왔어요. 네. 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예, 달러가 약반등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올라왔다고 지금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예요. 이거 올라왔다고 지금 증시 차트는 어차피 수급 파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일본 상황도 보고 22도 상황 보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일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랑 증시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관도 자체가 생각보다 낮아요. 실전 트레이딩을 할 때는. 실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원달러 많이 보겠죠. 이제 국내 코스피 보면은. 사실 이제 통화적인 부분은 좀 후행성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는 사이클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세요.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네.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사실 달러 인덱스 뭐 100 초반에서 지금 103선 정도까지 올랐지만 뭐 어제는 또 조금 약세를 보였다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정확하게 패드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오늘 여기서 확실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는 미국 달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군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어떻게 매파 발언을 하든 비둘기 발언을 하든 네. 정확하게 달러 인덱스에 앞으로 영향이 없어요. 지금 달러를 움직이는 힘은 예. ECB와 BOJ가 긴축에 대한 강도를 어떻게 할까가 앞으로 달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페드에서는 어떤 매파적인 기조라든지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은 없는 것인가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을 여기서 오늘 시작할 때 앵커님이 말했지만 4.9%, 5.1%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로금리였죠. 그쵸. 만약 그 정도에서 5%에 대한 강도까지 올리는데 그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25bp 정도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시장 영향권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네. 현실적인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네요. 맞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예요? 과연 더 떨어질까? 과연 올라갈까? 시장이? 이걸 바라보려고 여러분들 이거 시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기사 내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의 랠리를 이어나가려면 결국 달러와 약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형태가.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 자,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일단은 저는 근거를 내보내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들 좀 쉽게 좀 생각을 할게요. 지금부터 집중 딱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셨다면은 정말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FOMC는 달러를 찍어내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예. 자, 재무부가 가진 거는 뭐예요? 국채죠. 여러분들. 국채예요. 자,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증시를 움직이는 현 시장에 대한 요인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국채예요. 국채. 자, 국채죠. 채권 금리가 지금은 이제 국채 금리가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 신세계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알죠? 너무 시간이 이것까지 얘기해보면 촉박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무부는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고 FOMC는 달러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양적 완화, 이제 돈을 실제로 찍어내는 양적 완화 과정에서는 달러를 재무부에게 주고 그에 상응하는 국채를 페드는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적 완화가 시작하는 기간에는 달러 인덱스를 찍어내면 결국은 국채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양적 완화 기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달러를 찍어내나요? 페드가? 여러분 지금 딱 현타임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페드가 달러 찍어냅니까? 안 찍어내죠. 테이퍼링 종료했잖아요. 정확하게. 국채를 움직이는 힘이랑 지금 현재로서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양적 완화할 때는 맞아요. 실제로. 근데 긴축에 대한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고서는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형태가. 마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 쪽에서 이제 원달러가 상승하면은 시장이 하락합니다라고 이렇게 배우죠. 근데 사실 그게 맞지 않아요. 형태가.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러 차트랑 미증시 차트의 한번 연관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어떠한지 근거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위에가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위에가 나스닥 차트고 밑에가 달러 차트예요. 어때 보이나요? 마치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달라요. 사실. 네. 왜냐면은 양적 완화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죠. 2020년도부터. 달러를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국채가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죠. 자,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요. 그죠? 근데 그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국채 금리는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하락 시즌으로 돌입하고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들어가요. 근데 이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달러 인덱스는 21년도 6월에 딱 끝납니다. 근데 그때 시장은 계속 상승해요. 여기서부터 디커플링 구조가 나오죠. 상황이. 보시면 21년도 6월부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과연 증시를 움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통화 정책에 의해서 페드가 강한 통화 정책을 내비쳤을 때 그 달러가 국채를 움직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물리다 보니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양적 완화를 할 때지 긴축이 거의 종료할 때 지금 시기상은 맞지가 전혀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가. 자, 이해를 해야 돼요. 형태적으로. 형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러를 보고 증시를 트레이딩하는 일은 드물어요. 저는 이거는 객관성을 굉장히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막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막을. 자, 그럼 현 상황은 뭐예요?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과연? 반대 통화인 ECB와 BOJ가 긴축에 대한 강도를 어떻게 하냐가 지금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요인이 될 거예요. 최근 여기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제일 뭔가요? 이슈적으로? 일본 BOJ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페드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ECB 얘기 다루죠. 이게 달러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에 대한 페드에 대한 강도는 지금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통했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페드 친구들이 5.5%, 막 6%까지 올릴까요?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탯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앵커님도 알고 있어요. 그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계신 PD님도 알고 있어요. 네. 여기 밖에 작가님도 알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안 돼. 여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선에 다 왔구나. 미국이. 네.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아. 네. 네. 아니, 많이 알고 그게 계시네요. 무슨 뜻이냐? 다 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그 강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강도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달러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네. 실제로 달러가 오를 때는 테이퍼링 할 때 더 이상 이제 달러를 안 찍어낸다는 제스처를 발언을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장 상승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달러가 최근에 많이 올랐냐라고 했을 땐 기존 3.3%대에 대한 어떤 금리 전략을 5%대까지 수정을 하면서 추가 스탯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간 거예요. 형태가. 자, 실제로 증시는 어때요? 증시는 왜 여기서부터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국채에 대한 움직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국채.
국채 금리에 의해서 나스닥의 수급이 조절되는 상황입니다. 형태가. 우리가 왜 자꾸 최종 금리 신경 쓰죠? 최종 금리만 확정되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증시에 대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다 왔잖아요, 미국은.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ECB와 반대 통화인 그죠? 일본 BOJ죠. BOJ 행보에 의해서 어떤 방향성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요, 페드만 가지고 달러가 움직이질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반대 통화인 ECB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페드는 이제 거의 이제 통화 정책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책권상 영향에 대한 범주가 강도가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증시는 뭐예요? 미증시는 결국에 국채 금리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자산의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실질 금리에 대한 변동성 결정 요인은 지금 물가가 아니라 국채 금리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국채 금리예요. 그럼 이 상용에 대한 어떤 범주 자체가 지금 페드가 국채를 사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페드가 달러로 찍어내고 국채를 사오는 상황이면 엄청난 연관성을 짓습니다. 양쪽 완화 때처럼.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근거가 너무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식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달러와 약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증시 못 봅니다. 예. 이 단순한 문장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이슈가 된다는 게 저는 웃길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본다는 게.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이 정도는 정확히 판단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